예, 안녕하세요.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론하는 성원선이고요. 지금은 성북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더 더 잘 들릴 커야 것 되나요?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속삭이는 것 같아요. 좀.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크게 예, 말하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이제 처음에는 그 현장에서 진행할 걸 예상하고서 이제 구조 로봇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연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준비한 PPT 먼저 좀 보면서 그걸 이제 시연을 할까 말까 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인사드리면은 이번에 세아미술관에서 기획한 솔리드 시티 전에서 참여 작가로 참여하게 된 송호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그래서 저의 작업의 이제 주제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자료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먼저 제 포트폴리오를 먼저 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음, 예, 지금 이게 전체 화면 보기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밑에 공유 중입니다. 지금. 안에 그냥 여기서 전체 보기를 눌러주시면 어디 돼요. 있죠? 여기? 예, 할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예, 요거 이제 제가 이게 15년도인가 물레예술공장에서 진행했었던 사운드 스케이프 인 물레라고 하는 예, 요거는 이제 전시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물레동 철제상가의 철제상가 실제 건물을 스케일대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금속 조립식 앵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제 그 전시장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6가지 채널, 좀, 우리가 말하는 건 안 들려요. 아, 네. 6가지, 10채널에 이제 스피커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각각의 다른 소리들을 이 철제 구조물을 지나면서 들리도록,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는 여기 스피커가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스피커가 아니라 진동 스피커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요. 철제 프레임을 울리면서 소리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던 설치 작업입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요, 예, 그리고 선생님, 근데 여긴 화면이 또 안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그건? 그냥 저거 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진행 중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클라든 패턴이라는 걸 또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운드를 진동
실제 물리적인 진동으로 바꿔서 물레동 공장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통해서 이런 패턴을 얻어내는 이제 그런 작업을 같이 좀 보여줬었고요. 요거의 변형으로 이제 성남 모란시장에서 채집한 소리들로 요 금속 프레임을 울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었었고요. 요건 이제 클라드니 패턴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만든 이제 그런 장치고요. 요건 이제 사운드로 작업했었던 작업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소리와 한쪽에서는 공장가에 새로 생긴 술집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서로 하나의 이런 프레임 안에서 서로 충돌을 시켜가지고 생기는 어떤 변화를 관찰했었던 이제 그런 작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이 작업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12년도에 했었던 작업인데요. 물레동 공장의 철제 셔터 위에 번화가의 이미지를 빔으로 투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록한 그런 작업입니다.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이제 물레동에 있는 공장들인데요. 뭐 명동이라든지요, 대학로라든지 종로라든지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촬영했었던 번화가 쇼앤도의 이미지를 이렇게 철제 셔터 위에다가 빔으로 투사를 해가지고 촬영을 했었던 이제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해왔는데요. 제가 주로 물레동 지역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 작업에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작업실이 있고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면서도 그곳의 이야기들을 제 작업의 소재로 이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여드려야 될 건데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요. 제가 먼저 영상으로 요거를 한번 좀 이게 링크가 바로 눌러져야 되는데 안 되시네. 트레일러, 들어왔군요. 요거 트레일러 영상인데요. 요거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보시죠. 2분짜리입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돼? 그 주위에는 아침에 보면 좌우지간 지저분해.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가 다 쓰으니까. 물레동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 각종 쓰레기들과 폐 자재들이 야생 쓰레기로 가득했던 옥상의 그 자리에는 통신사의 장비들과 에어컨 실외기가 자리 잡고 있다. 야생 쓰레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최근 몇 년 동안 물레동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야생 쓰레기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 시작된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게 이제 그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라고 하는 작업의 이제 그 트레일러 영상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 제가 요거를 그 이제 그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에 관한 좀 그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일단은 그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전반적으로 안 보셨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갖고 간단하게 그 요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드릴게요. 예. 그 지금 예, 보기 전체 보기를 먼저 한번 전체 보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네. 이거 닫히려고 안 돼. 아, 저 파워포인트 전체 보기가 안 되는데. 네?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진행이 계속 버벅거리는데요. 예. 이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 물레동 지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쓰레기들을 구조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그 이제 쓰레기를 통한 지역성의 연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예, 제가 안 나오나요? 예. 그래서 그 쓰레기를 통한 지역성의 연구인데요. 그 지역의 상업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서 그 쓰레기들의 어떤 변화를 가 있었고 그런 현상에 이제 주목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한 이 야생 쓰레기라는 용어가 그 생소한 용어일 텐데요. 그 애완동물을 유기돼 가지고 야생화되는 것처럼 그 인간으로부터 버려지거나 방치된 이제 그런 쓰레기들을 저는 야생화가 될 수 있다. 쓰레기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야생 쓰레기라고 저는 이제 그 지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야생 쓰레기라는 그 용어를 이제 생각을 해냈고 개념을 그리고 쓰레기를 이제 제 방식대로 바라보기를 했을 때 쓰레기를 좀 그 분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일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눈에 잘 보이는 쓰레기와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쓰레기라고 하는 이제 잘 보이냐, 잘 보이지 않느냐에 따른 이제 그런 분류 체계를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 쓰레기는 길거리에 이제 흔히 버려져 있는 뭐 담배꽁초라든지 뭐 케이크하고 컵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이제 잘 안 보이는 비가시적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눈에 잘 안 보이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제 그런 쓰레기들인데요. 제가 주목한 건 이렇게 비가시적 쓰레기, 그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쓰레기들일 텐데요. 얘네들이 이제 그 야생화가 되기가 쉽죠. 눈에 그 보이지가 않으니까는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어느 구석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야생 쓰레기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요 특징을 보면요. 그 지금 여기 글씨가 지금 예 이렇게 제가 애니메이션까지 넣어놔가지고 이걸
가시적인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 외부 유입되는 인구들, 유흥 인구들, 특히 그런 인구들이 담배꽁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가는데요. 그래서 그 상업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런 쓰레기들은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자체는 그 특별하거나 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닌데요. 이제 제가 주목했었던 비가시적인 쓰레기라고 하는 이런 애들은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상업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사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왜 사라지지? 라고 이제 제가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쓰레기 조사를 좀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드론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제가 옥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좀 관찰을 했는데요. 제가 왜 옥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관찰했냐면요. 그 옥상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공간이라서 옥상에 올라가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보통 걸어 다니는 그 동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눈에 잘 안 보이는 쓰레기들, 즉 야생화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레동에 있는 그 옥상을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13년도의 쓰레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는 드론으로 촬영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지도에서 이제 찾아본 것들인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애들이 그 옥상에서 방치되어 있는 야생화된 이제 야생 쓰레기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게 건물 하나의 옥상 전체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에 이제 이렇게 야생화된 쓰레기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건 2018년도, 예. 지금 좀 전에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눈에 띄게 이제 사라진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 수치적으로 봤더니 한 75% 이상 감소를 했어요. 비가시적 쓰레기라고 하는 요 야생 쓰레기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태로 가면은 이거 멸종이 되겠구나, 얘네들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멸종 위기 단계에 처했구나, 야생 쓰레기가.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왜 감소했을까라고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건물주하고 세입자 둘한테 다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 좀 들썩들썩이니까는 건물주분들께서는 자기 건물의 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정리하고 치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은 이왕 비싼 돈을 주고 매입을 했으니 내 건물에 대한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들을 치우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반면 세입자들은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 정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방치된 쓰레기들을 치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야생 쓰레기가 급격하게 줄어들은 한 약 5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이제 관찰이 됐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이 현상을 나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때 뭔가 좀 예술적인 뭔가 발언을 좀 하고 우리 예술가들이 이럴 때 좀 다른 보기, 일반적인 보기가 아닌 좀 다른 방식의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야생 쓰레기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가 이제 이래서 나오게 됐는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쓰레기들을 멸종되기 전에 내가 어서 구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조 프로젝트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업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됐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야생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은유죠. 임대료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의 공장이나 예술가에 관한 의무인 거죠.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야생 쓰레기가 지역에서 사라지거나 밀려나고 있어요. 예술가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공장이나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조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상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제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앞부분은 정말 3회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 형식을 좀 취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통한 지역성의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심층 시사 뭐 다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치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구조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야생 쓰레기들을 구조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회 일반의 영역을 예술가의 어떤 상상으로 풀어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온갖 기술을 다 총집약한 이런 구조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보기는 되게 좀 허접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얘가 6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뭐 360도로 막 팔이 다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카메라가 여기에 이제 무선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카메라가 이제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제 구조할 때도 제가 화면으로 보고서 조작을 했었고, 이게 또 GPS도 있어가지고, 이게 자동 운행도 사실 하려고 하면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작 과정 3D 프린터도 사용해야 했고, 이제 뭐, 금속 절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작업을 했었고, 뭐, 서버, 예. 요거 이제 구동 계죠. 이런 것들 다 부착을 해가지고 이제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을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구조 로봇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촬영한 옥상의 이제 모습이죠. 예. 여기 보면 사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옥상이라서 여기는 이렇게 구조 로봇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페인트 깡통 녹슬어 있는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관찰하면서 어떤 것들을 구조해야 되나 이제 좀 계획도 잡고 예,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깨진 형광등을 지금 구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요 장면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기록을 했고요. 또 영상으로도 기록을 했고, 나중에 편집을 하고 나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었던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요번에 이제 세아미술관에서도 요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하고 또 관련된 다른 작업들을 같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른 자료들을 좀 더 보여드리면요. 지금 아까 제가 사진에서 빔으로 골목에다가 이제 계속 공유하고 있는, 보면은 공장 셔터 위에다가 이제 제가 영상을 쐈었잖아요. 지금 실제로 골목이 이렇게 지금 가게들이 현재 이제 한 19년, 20년도쯤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상업 활동을 하는 이제 가게들이, 네. 안 나오고 있나요? 화면이?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현재는 골목들에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는 이제 가게들이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도 지금 막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셔터 위에다가 이제 영상을 썼었던 건데, 지금 골목이 이제 점점 상업화되고 카페나 술집이 들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물레동에 이제 골목들이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옥상에서 구조했었던 야생 쓰레기들을 제가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놓은 것들이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의자나 뭐 침대 같은 그런 뭐 가구의 장식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도 구조했고요. 네, 아까 깨진 형광등.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작업을 했었던 물레동 이 구역이 지금 이제 제가 드론으로 촬영했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여기 그 황량해 보이는 그 옥상, 거기 이제 방치돼 있는 이런 야생 쓰레기들, 이런 친구들 제가 이제 구조한 건데요. 여기 살짝 이제 오마주가 있죠. 제가 그 화성 탐사선의 어떤 그런 좀 느낌을 갖고서 그 촬영했었던 이제 그런 사진들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자가 굉장히 좀 화성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카메라가 딱 보이죠? 로봇 팔에 카메라가 얹혀져 있고, 이렇게 이제 파노라마로 이 옥상의 모습을 이 로봇이 이제 촬영한 거예요. 암에다가 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리고 그 로봇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젠틀맨 게임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보이는 요 부분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전을 넣으면은 동전이 계속 여기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 이제 물레동 철제상가 건물의 모형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 동전들이 많이 쌓이면 이제 물리적으로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투입을 하면은 이 물레동 철제상가 이 건물들이 뒤로 밀려나면서 구석으로 처박히게 되는 이제 그런 작업입니다. 이거는 실제 전시장에 오시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로 작동을 하고 동전을 넣어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젠틀맨 게임이라고 하는 작업이고, 요걸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든 게 지금 같이 시연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제 작업을 보셨거나 못 보셨거나 그런 분들이 다 계실 텐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진행했었던 그 작업을 한번 같이 가볍게 한번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혹은 화면으로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좀 제가 이제 진행에 좀 미숙한 그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잘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제 작업 전반적인 것에 관한 거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제가 정확히 전달을 하지 못했거나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성원 선생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야 되나요? 저야 송호철 작가님의 작업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 사실 이렇게 뜨문뜨문 봐도 작업이 재미있고 상상이 되고 하는데,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작업에 대한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설치 작가로부터, 그러니까 조각 베이스의 설치 작가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영상이나 아니면 다매체로 이제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저희 우주로 날아가는 이런 어떤 다른 제작부터 흔히 얘기해 마스터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작, 제작,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그런 멀티플레이어 작가로 이제 변화를 했죠. 저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작업 처음 보고 나서 10년 넘게 아마 송호철 작가의 작업의 변천사를 좀 아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묻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사실은 작품 하나하나마다 이야기나 주제,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다루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작가로서의 어떤 지금의 제가 한 10년 넘게 본 송호철 작가의 작업이 어떻게 이런 우주로 날아가는 화성 대탐사와 같은 작업까지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까 처음 이제 보였던, 제가 처음 송호철 작가를 만난 그 작업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물레동에서 제가 아마 교차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레라고 하는 곳이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고 초기적 단계, 그러니까 지금 아트 빌리지로서 아티스트들의 그 거점으로서의 어떤 초기적 단계였었죠. 그래서 한번 이제 여쭤볼 게, 물레가 본인한테 준, 그 장소가 준, 아니면 동네가 본인한테 준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걸지. 물론 당연히 이제 작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작업을 직접 봤으니까, 그 장소로서의 작업으로도 봤으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외에도 작가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과거를 다시 우주 재탐사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물레동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동안 병하나 언제 물레에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2009년, 10년 정도에 이제 그 물레동이라는 데를 이제 예전에 이제 알고 있긴 했었지만은 그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물레동이라는 데를 그 오고 가고 하게 된 게 이제 한 2009년 무렵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봤더니 뭐 익숙한, 사실 되게 저한테는 물레동이 익숙한 풍경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도 청계천과 을지로에서 그 조명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었고, 뭐 그런 공장도 운영을 하셨었고, 회사도 다니셨고 했어가지고, 그 많이 다녔었던 그런 이제 동네인데, 물레동도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작가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아티스트들의 스튜디오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레동으로 저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거기서 또 저도 작업실을 마련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느 순간 물레동 이렇게 눌러 앉아가지고 뭔가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고, 결국은 이제 제 작업들이 이제 물레동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던 것도 사실은 제가 물레동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물레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저의 작업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에는 물레동에서 작업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지금에 있는 와이프도 만나서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는 다른 곳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그렇습니까? 진행하면서 만났고, 예. 예, 물레동에서 결혼을 예, 했죠. 물레동에서 결혼했죠. 예, 물레예술 예. 공장에서 그때 전통 원래로 결혼을 했습니다. 되게 예. 재밌는 결혼식이었다고 전 기억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작가가 작업의 어떤 유형,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전혀 그 DNA로부터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방금 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버님이 어쨌든 그런 기술직에 근무를 하셨고 그런 공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료 아니면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도가 남달랐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레동을 처음 갔었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역에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물레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곳곳에서 나오는 예술가들이 출몰됐을 때 서로 이제 이야기되는 그 스팟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되는 스팟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이 서로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철 공장, 이제 그 노동이라고 하는 현장이나 아니면은 그런 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물레공장 그 인근에 있는 집장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성매매 집결지라든가 아니면 영등포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 막 재개발이 되는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그 작가들이긴 하지만 서로가 그 바라보는 포인트들은 다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 한 동네에서 사실 그 작업실을 갖고 같이 활동을 한다는 건 어쩌면은 본인의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뭐, 그 같이 태어난 그 마을 친구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작가한테는 창작의 어떤 기틀이 되는 고향과 같은 곳이 아닐까. 실제적으로 그 작가가 아무리 현대적인 어떤 그 흔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더니즘의 예술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 맥락성에서 보면은 그 작가가 살아왔던 어떤 그 그 시간들을 이렇게 쪼개서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송울초 작가가 저하고 제가 처음 이제 작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봤던 그 철 골조로 만들어진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물레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 전에 작업하고 그 물레에서 작업들의 변화? 아니면은 그런 환경이 주는 어떤 뭐 작업의 직접적인 당연히 물질적인 변화도 있지만 또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전에 물레동에서 제가 자리를 잡고서 하기 이전에는 물론 사회적인 관심에 제 작업의 방향은 좀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예전에 대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원을 뭐 다니고 하면서 예술 자체에 관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작업도 했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좀 그런 관심이 더 많았었던 것 같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반면 제가 물레동에 들어오고 나서 생긴 변화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관심과 다양한 주제의 작업들이 물레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레동에서 가장 많이 땅을 딛고 걸어 다녔을 거고, 밥도 식사도 물레동에서 제일 많이 했을 것이고, 일도 제일 많이 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된 거죠. 물레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면서 이건 이제 작업관하고도 사실은 개인적인 작업관과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내 작업의 소재로 사용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작업관이나 세계관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거대 서사의 한 부분을 작업으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현실에서 생각할 수 없는 먼 상상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저도 상상을 하긴 하지만 이제 저는 저와 제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로부터 좀 제 작업적인 상상을 하고 작업의 주요한 이야기거리들을 물레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얻고 활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송울초 작가 작업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구석이 많아요. 특히 사운드스케이프에서 아마 계속 기계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셨잖아요. 오디오만 가지고도 계속 온라인에 공개도 하고 아카이브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진동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걸로 클라드니 패턴. 클라드니 패턴. 예. 죄송합니다. 클라드니 패턴으로 또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진동을 이제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런 작업까지도 계속 이렇게 단계 그런 어떤 하나의 리소스를 가지고서는 발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레가 주는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재료나 물성, 조각이라고 했었던 걸 전공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물성적인 것들에 더 많이 끌렸고, 외형적인 것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많이 끌렸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바로 이 가시성, 비가시성이 마지막 그 야생 쓰레기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시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도시를 바라봤을 때 눈으로 이제 느끼고 그 움직임으로 느끼게 하는 것들을 본다면, 비가시성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작동 방식을 이제 택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운드스케이프에서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큰 획으로 봐서는 아까 그 셔터의 그 영상을 쐈던 그 작업이 가시성의 작업이라면, 비가시성의 작업은 그 사운드스케이프에서 저는 드러났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야생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가시성과 비가시성 두 개를 같이 물레라고 하는 장소를 두고 실험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론 이제 당연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적어 넣었을 것 같고, 대신 저는 그 가시성,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실제적으로 로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장소가 나한테 그렇게 깊은 영향을 주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역 작가, 혹은 저도 이제 로컬에서 문화재단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 작가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작품의 장소와 매체로, 그 다음에 거기서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질문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물레가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이 장소를 가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그 실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물레에 대한 인상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거를 제가 예전에 썼을 때는 관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는, 그러니까 타자로서 그 장소에서 보는 거로 썼는데, 오늘은 조금 더 대중적인 아티스트 톡이니까 인상이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그래서 그 인상, 그 물레 인상이죠. 그게 본인한테는 어떤 인상인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물레동이라고 하는 좀 독특하고 특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는 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물레동을 그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 마치 민속촌과 박물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굉장히 그 있죠.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예, 바라볼 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뭐 그 얘기를 엑소티즘. 사실 그런 시선으로 물레동을 바라보는 분들이, 특히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문화와 예술 쪽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시선으로 물레동을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관광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물레동을, 그래가지고 굉장히 되게 불쾌하고, 저는 그게 물레동이라고 하는 곳이 1300여 곳의 그 크고 작은 공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장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PC나 노트북, 핸드폰, 각종 첨단 장비들의 그 원형이 되는 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계측 장비라든지 굉장히 그 다양한 첨단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 시제품 혹은 부품들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를 대장간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네, 맞아요. 많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민속촌 분위기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그 우려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뭐 교수님도 계시고요. 뭐 무슨 어디 미술관에 유명한 그런 미술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 민속촌 분위기 좋은데 왜 거기 맥주 한잔하면 분위기 나고 좋잖아, 이렇게 서울에서 독특한 공간이 어디 있어? 근데 거기 뭐 해가지고 왜 분위기 망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장 사장님들이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내가 저 억 단위가 되는 저 장비를 내가 들여놔야 될까, 지금 말아야 될까? 뭐 60대 되신 그런 사장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거기서 뭔가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자기 사업을 알리려고 하고 홍보를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거기서 1300
몇 개의 공장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거기서 변화가 사실은 미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공장을 크게 확장을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장비를 늘리는 공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물레동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무수히 많은 이야기와 변화가 이제 그 안에서 숨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서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기분이 되게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이 더러워지거든요. 예.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제 인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인상이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창작을 하고 있는 저의 범위인 거예요. 바운더리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왜 그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자기 영역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싸움을 하고 자기 영역 표시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생기는 뭐 술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게 저의 영역을 이제 침범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런 상업시설들이 나의 창작의 기반과 환경 자체를 침범하고 있구나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했었던 작업에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그런 주제들도 궁극적으로 나의 창작을 방해하는 애들이 누구지?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인 거죠. 그래서 나의 창작을 이게 방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혹은 나의 창작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가장 제 머릿속 깊은 곳에 이제 들어있는 작업의 원천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내 창작 방해하지 마라. 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아까 지역의 관광화를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물레에 대한 인식들이 거의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은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도 많고, 또 요즘에 물레 맛집이라고 해서 맛집 투어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고, 지도 찍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근데 사실 그게 물레동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그 적어도 60년대 정도부터 거주지로 발달이 되었던 곳들이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가 사실 그게 그 지역을 어쨌든 개선하는 고급화의 어떤 그 맥락인데 사실 그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이제 작동 방식들이 있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어떤 거를 이 후퇴된 흔히 얘기하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이제 변화하게 만들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던 산업의 어떤 뚜렷함이 이제 다른 어떤 생활 거주 공간하고 희석되면서 만들어지는 조금 중간 단계에서의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하고 맞물리는 이런 경제 활동들을 어떻게 재생산하느냐 하는 것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그 이야기 중에서 삼터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놀터라고 하는 거 이 두 개가 지금 서울은 다 교차되어 있죠. 특히 대도시 안에서는 교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데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보다 이제 조금 더 익숙한 게 주상복합이 더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자기 주거 공간에서 바로 밑에 내려가면 이제 먹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질비하게 있는 것들이 당연해지는 거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이것이 심각하게 돼서 자기 집에 발코니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죠. 자기 집 앞에서 자기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 점점 더 자기 생활 공간 안으로 삼터와 놀터가 겹쳐지는 것들의 현상들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작가로서는 그 지역을 바라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생활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뭔가 생산적이고 공장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시선과 이런 교차점들이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것들이 정리될 필요는 없지만 아까 얘기한 드러나지 않는 아까 관광화된다는 건 드러나는 거거든요.
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막 보이는 화려한 것들, 경제적인 거, 맛있는 맛집 같은 것들이 눈에 막 드러났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아까 얘기한 그 공장 사장님들의 고민, 그 다음에 뭐 1억짜리 기계를 들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훨씬 더 생산적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그런 맛집보다 훨씬 더 큰 생산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점점점 쇠퇴화되는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걸 다시 또 가시화시키고 싶어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게 저는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작업을 통해서 그게 아까 은유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야생 쓰레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은유성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야생 쓰레기에 있다. 그래서 그 야생 쓰레기가 바로 아까 얘기한 지역의 그런 공장들, 그 다음에 공장 주인들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예술가들을 은유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랑 좀 이렇게 지역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맥락상, 일맥상통한 그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예술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드러나는가를 좀 저는 송호철 작가의 작업을 보면서 또 그런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업적 태도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물론 제가 그것이 일체화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투영될 수밖에 없다. 누구든 다 인간이 세계의 어떤 리트머스와 같은, 그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존재이고, 세계가 갖고 있는 동시대성을 작가가 어떻게 자기의 몸 안에서 아니면 자기 삶 안에서 다시 흡수하고 다시 뱉어내는지가 이 작업으로서 드러나야 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이데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흔히 이제 안지히자인이라고 해서 그 세계 내 존재라든가 자기 안에 자기를 인식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에 있는 그 세계로서의 자기를 인식하는 거가 지역하고 딱 만나서 지금 송호철 작가의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면은 다른 작가들도 많이 이야기는 하고 추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작업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작업으로서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그게 좀 송호철 작가 작업에서는 아주 잘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 얘기로 조금 넘어가면 그래서 야생 쓰레기는 되게 재밌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종합판처럼 느껴지거든요. 앞에서부터 아까 삼터 놀터라고 했지 송호철이라고 하는 작가의 삶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물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나의 삶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이 동시대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도 드러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너무나도 재밌게 갖고 놀거든요. 아주 쓸모없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아주 하이테크놀로지의 기술을 가지고 숨어있는 쓰레기 담배꽁초를 하나 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놀이로서 보인다는 거죠. 실제 작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제가 옥상에서 이제 쓰레기들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쟤네들이 왜 쓰러지는가, 왜 사라지는가 봤더니 뭐 건물 관리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치워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딱 보면서 제가 옥상에서 좀 많이 놀았었어요. 물레동에서도. 예전에 이제 옥상 천문대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물레동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옥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천문대처럼 내가 천체만환경 가지고 좀 천문대로 한번 내가 사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레동이라고 하는 그런 도심의 어떤 한 지역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서 바라봤었던 밤하늘의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그런 거 내가 물레동에서도 그때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해서 물레동에 있는 옥상들도 사실은 조사를 했어요. 제가 2010 몇 년 근접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1000문대짜리가 어디가 제일 명당일까? 옥상 중에서. 그러니까는 사방이 뚫려 있어야 돼요, 일단. 그렇죠. 예, 그리고 높아야 되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라든지 위험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야지 돼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쾌적하게 천체만 환경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옥상을 사실은 그때서부터 좀 눈여겨서 봤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많던 그 쓰레기들이 싹 치워지는 현상을 이제 보고서, 이거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저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상업화하고 건물 매매라든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거기 이제 엮여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럼 내가 저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여기까지는 일반 다큐인데, 일반 사회과학 영역인데, 그래서 재밌게 놀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조 로봇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드론도 사용을 했고요. 뭐 3D 프린터도 사용을 했고요. RC카도 사용을 했고요. 뭐 로봇 기술도 사용했고요. 무선 그 영상 전송 기술, 뭐 FPV라고 해요. 이게 그 퍼스트 퍼슨 뷰라고 해서 이제 고글 쓰고서 화면을 보는 그런 것도 사용을 했고요. 뭐 하이테크. GPS로 자동 운전을 하는 그 아두이노 일종의 그런 것도 사용을 했고요. 제가 평소에 즐겨 하던 친구들인 거죠, 저의.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야, 내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니네들 좀 나하고 같이 프로젝트 같이 좀 진행해 줬으면 해.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 안에 다 이제 때려 넣은 거죠, 저의 친구들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한 친구, 단짝 친구 있으면 학교 끝나고 나서 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뭐 우리 집 가서 라면 같이 끓여 먹고 뭐 숙제하자. 이렇게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해서 친구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요거 프로젝트 할 건데 너 좀 여기 와서 이 옥상에 와서 나랑 좀 같이 놀자 하면서 제가 평소에 즐겨 했었던, 재미있게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을 예술이라는 영역 안으로 이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다 기술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다 예술 영역 안으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또 물레동이라고 하는 그 옥상인 거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자. 사실은 그런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쓰레기 하나 줍는 거 그냥 장갑 끼고서 이렇게 주스면은 뭐 1초도 안 돼서 그냥 주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 줍기 위해서 1년여 기간의 그 로봇 제작 그 기간을 갖고 또 이거 연습해야지, 안 그러면 조작이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그걸 쓰레기 한 두세 개 줍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요. 그 화면만 보면서 조작을 하니까는 조작이 되게 까다로워요. 저는 이제 그 화성에서 로봇을 지구에서 이제 나사에서 그 원격으로 조종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민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네, 나도 똑같이 축소판이지만 똑같이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이제 실험이면서 놀이면서 내가 평소에 좋아했었던 친구들 다 저의 무대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영역으로 다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고, 좀 그런 재미있게 작업했었던 그런 느낌이 사실은 영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저 나름대로도 되게 재미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그렇게 박장대소 하고 웃어보기는 야생 쓰레기가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 오죽이나 했으면 제가 썬댄스 나가라고 영문 자막해서 영문 자막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영화제는 나가셨죠.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한국 경쟁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 작가가 자기의 그 DNA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셨던 그런 기술적인 그것을 낯설지 않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시각으로부터 또 장소가 줬던 또 경험들, 그 다음에 장소를 통해서 본인이 또 느끼게 된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과 그 동시대성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맨 마지막에선 진짜 놀이로 합일이 됐구나. 그리고
진정한 어떤 유토피아적인 상상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현실이 그렇게 뭐 유토피아적이진 않잖아요. 그 굴레라는 장소도 굉장히 매일같이, 그죠? 그 쫓겨나는 예술가도 많고, 또 쫓겨나는 공장 사장님들도 많고, 부도 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삶터로서 계속 유지가 되는 그 관계성을 어쨌든 보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의 삶에서 예술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행복감? 결국은 저는 거기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예술의 본질로서 예술적인 것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인 나이지만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벨트 안지히라고 해서 내 존재로서의 어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드론 풍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레동의 드론 풍경. 보통 저도 이제 지역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이제 지역일수록 그 골목이나 길이 주는 미학적인 게 있거든요. 저는 아까 사실은 그 물레의 그 많은 공장들, 그게 영단 주택이나 산업단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블럭형 주택인데, 지금은 저희가 방사형으로, 그러니까 방사형이 아니라 격자형으로 구성을 하죠. 모든 도시를 이렇게 마치 모논종이 그리듯이 가로, 세로가 직선형으로 연결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야생 쓰레기의 그 물레동의 그 드론 풍경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 그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방사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길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게 저는 왜냐면은 오래된 옛날 60년대 이전에 있었던 뭐 인천이나 아니면 다른 데 재개발 지구 가서 보더라도 아주 오래된 주택지구들은 이렇게 길들이 일자형으로 나 있지 않고 이렇게 굽어져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치 그 마을의 어떤 구성을 보면, 맨 안쪽에가 마치 마을의 족장이나 성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주민들이 살거나 아니면 뭔가 마을에 광장이 있던가 아니면은 뭐 성주가 있던가 이런 형식처럼 보이는 이렇게 원형의 중심으로 된 그 골목길들의 형상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 저도 그걸 예전에는 못 느끼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보면서 드론 영상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방식으로 거기가 구성이 됐네. 근데 두 군데 예, 얘가 그 물레동 사가 쪽은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돼 예, 있죠. 거기는 예, 기숙사 예. 예, 기숙사로 지어진 그런 그거는 예, 일본식 건축에 예. 있어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거죠. 거기는 예. 쫙쫙 일자로 뻗어 있고 격자 구조인데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있었던 그 지역은 거기는 그거보다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그 철제상가 좀 그때 당시로는 최첨단의 어떤 그런 그 공업 지역 혹은 그런 그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그때 당시로는 아마 최신식으로 지어진 건물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막은 지붕은 없지만 아케이트처럼 키다란 그런 길들이 예, 있고. 건물이 이제 그렇게 들어선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집이라서 공장들도 크고 그래서 물레동에 보면 가장 큰 건물들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작품에 담긴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까 그 작업이 무엇을 담느냐, 그러니까 담지체로서의 작업을 봤을 때, 물론 예술적 상상도 굉장히 중요한, 작가가 갖고 있는 예술적 미학이나 상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동시대가 갖고 있는 것들, 동시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단상들, 그 다음에 풍경들을 답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시간들이 거의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질문들은,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그만두고, 다른 관객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는 걸로
나머지를 연결하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오늘 되게 버벅거리면서 진행했지만 사실은 성훈 선생님하고 어제 이런 얘기 하자고 좀 맞춰놓긴 맞춰놨었던 거거든요. 오늘 다 얘기한 건가요? 그래도? 아니요. 반의 반도 안 되는데요. 여기 지금 줌 미팅에 오신 분들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 나머지 시간 동안 좀 짧지만은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제가 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오디오 이제 활성화 시키고 예, 저한테 이야기 해주시면은 제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송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작가님 작품은 제가 거의 다 봐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현대 미술에 있어서 작가가 의도한 거 이제 컨셉추얼 아트가 되는데 작가가 의도한 거를 관객이 다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제가 이해가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야생 쓰레기 구하기 거기서 보면 야생 쓰레기라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물레동에 사는 원래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무슨 작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은유법을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예. 그러면 야생 쓰레기라는 게 어떤 물레동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은유를 한다면 예. 그러면 거기서 로봇을 이용해서 지금 야생 쓰레기를 구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로봇이라는 게 어떤 정부라는 제도권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게 도대체 저 로봇을 뭘 은유를 하는 걸까?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로보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까 제가 평소에 즐겨하고 좋아하던 기술적인 것들 혹은 RC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이 로봇에다 제가 다 때려 쏟아 부었다라는 표현을 적절치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저의 친구이면서 제 상상 속에 있어서 어떤 구원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이게 저 로봇이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나의 어떤 사건과 행위로서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이제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게 일반 영역에서라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행위인 거죠. 근데 이게 예술이라는 영역이라는 게 이제 저는 예술을 이런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보통 사회라는 게 정치, 군사, 행정, 보건복지, 문화예술 여러 가지 영역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은 여러 가지 영역의 어떤 필터링을 하면은 필터링이 되는 데도 되는 데도 있지만 필터링이 안 되고 쑥 흘러 들어가고 관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다 걸러지지가 않고 사회의 어떤 영역으로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이건 저 영역은 아니야. 이 영역은 아니야.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허점의 그런 필터링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예술이라는 것이 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로봇이라는 게 제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저의 친구이기도 하고 구원자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정책이 좀 이런 우리 예술가 공장들 좀 잘 활동할 수 있게 좋은 정치하고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 좀 착하고 좋은 건물주 만나야 될 텐데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진 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설명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방송하는 중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전에 다 본 거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봐봤는데, 그 프로젝터로 뭔가를 쏴서 물레동에 있는 그 벽 같은데 이렇게 프로젝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던데, 뭐를 도대체 어떤 장면을 그 프로젝션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두 가지 그 레이어를 좀 겹쳐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작품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그 물레동 공장이 이제 일과 시간 끝나면 이제 철제 셔터를 내려놓는데요. 그 물레동 철제 셔터가 내려진 위에다가 그 번화가의 그 쇼윈도 이미지를 촬영한 거를 빔으로 투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레동이라고 하는 생산 지역의 그 특수성과 그 소비와 유흥 지역의 어떤 그 도심 번화가의 이미지를 물레동 철제 셔터 위에서 이미지를 사실 충돌시킨 거라고 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막 어떤 그 물레동의 어떤 특정 지역은 상업화가 너무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소비와 어떤 유흥의 그런 이미지가 점점 우세해지고 있는 그런 골목도 있고, 어떤 데는 아직 공장의 셔터가 굳건하게 공장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예술가로서 저런 그림 저렇게 물레동의 어떤 지역이 상업화가 되고 그 유흥 지역이 되는 어떤 그림에 대한 사실은 뭐 일종의 사실은 두려움이죠. 내가 여기서 작업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사실은 저런 그림은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야. 그게 이제 어떤 그림 시리즈예요, 선생님? 그게? 그래서 건물주가 봤을 때 그 그림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되겠죠. 자기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미지. 그렇지만 저 같은 예술가한테 그 그림은 좀 최악의 안 좋은 상황에 대한 그런 그림이 될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충돌, 그 소비와 생산의 충돌, 그리고 세입자와 건물주의 어떤 그런 충돌, 그런 이미지들을 그 물레동 셔터 위에다가 좀 제가 충돌을 시켜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작업이 예전에 물레동이 지금처럼 개발되지 않았을 때 예, 예. 만들어진 작업인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그것처럼 보이는 곳도 생겼죠. 그죠? 그렇게 돼가고 예, 있죠. 예, 예. 그때는 술집하고 카페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업적인 그런. 맞아요. 예, 원래 있던 아저씨들이 다니시는 뭐 한밭집이나 식당, 예, 막걸리집 그런 데는 있었지만은 지금과 같은 그런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술집이나 레스토랑은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마치 그 송호철 작가가 예견한 것처럼 그 작업을 하게 된 거네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로봇이요? 예. 지금 로봇시연을 그 짧게라도 한번 로봇시연을 제가 지금 해가지고 그걸 한번 좀 작동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연습을 안 해가지고 요즘 좀 버벅거릴 텐데 잠깐만 뭐 로봇 팔 작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로봇을 전원을 넣었고요. 지금 앞에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회전하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조종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 이런 카메라가 이제
그 세 개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팔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팔을 들어서 예, 쓰레기들을 이제 요 로봇 팔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구조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팔은 또 이렇게 벌렸다가 잡았다가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회전이 또 가능해 가지고 그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쓰레기들을 구조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저도 조정을 한동안 안 했더니 지금 좀 이제 예, 생소한데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레기를 이제 제가 집게 되겠죠. 예, 이렇게 예. 예, 로봇은 뭐 예, 이 정도로 예, 그냥 움직이는 거 맛배기로 한번 예. 예, 요거를 현장에서 같이 보셨으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그게 좀 이제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예, 로봇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예, 그렇게 이제 그 시연을 근데 전시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고요. 예,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 화면으로만 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늘 진행이 너무 갑자기 이제 어제 그제 사이에 이게 그 좀 비대면으로 그 변경해야 된다라고 이제 방역 당국 쪽에 이제 그런 좀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지금 상황에서 직접 이렇게 모시고서 진행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뭐 하여튼 나름대로 제가 좀 버벅거리기는 했어도 뭐 그 이야기를 이것저것 시간이 되는 대로 예, 해드린 것 같기는 한데 예, 뭐 아쉽기는 하여튼 한데 아직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뭐 더 물어보고 싶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잠깐만 예. 죄송합니다. 그 작가님이 보시는 현대 미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미술로 뭐 가자면 뭐 저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왜 미술 이러면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미술로 들어오면서 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컨셉추얼 아트라고 하면서 이제 컨셉이 중요하게 되긴 하는데 근데 송 작가님 그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기발하고 굉장히 재밌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설치 미술이겠지만 이게 과연 미술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학적 무슨 뭐 고발, 뭐 사회학적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조금 그러니까 뭐 이게 분간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봐야 된다 그러나 그럴 때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발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그거를 어떤 은유적인 뭐 방법을 써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고발 다큐멘터리 같기도 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야기는 간단하긴 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좀 전에 난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요 난감함의 지점이 생기는 것들이 사실
규정을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요거를 규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도서관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분류 기준으로 좀 그 책을 꽂아놔야 될까? 그게 애매한 어떤 지점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난감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난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규정이 또 안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제가 예술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독특한 어떤 창작이라든지 새로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 뭐 이미지건 그것이 어떤 감각에 관한 것이건 뭐 그런 것들을 뭐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것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뭐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것이 이제 다큐멘터리였었더라면은 그 로봇이 구조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없었겠죠. 그 앞부분에서 그 옥상의 쓰레기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분석하고 수치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전달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세입자의 인터뷰를 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물레동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주분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나 삐 소리 그런 그 음성 변조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뭐 이야기하는 뭐 그런 형식의 그 영상이 됐었겠죠. 이제 근데 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 혹은 난감해 하시면서 한 번 더 좀 곰씹어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좀 머릿속에 의문 그런 것들을 좀 그 던져주고 그럼으로써 좀 그냥 눈으로 스트레이트하게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저거를 보는 것 자체도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런 얘기가 저런 식으로도 저게 되는 거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보는 방식,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좀 그런 문제를 던져주기도 하고요. 저 스스로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한 번의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술의 그 좀 나름대로의 역할을, 난 꼭 이런 역할을 해야지가 아니지만은 이런 자연스러운 창작 활동 속에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나만의 방식을 그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뭐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예술의 영역에서 좀 더 재밌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은 뭐 명쾌하게 이게 예술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예술의 여러 가지 양상에 관해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컨템퍼러리 아트에서 이제 시대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낯설게 하기라 그래야 되나, 작품에 굉장히 낯설게 하기에서 굉장히 성공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성훈 선생님께서 마무리 멘트 제가요? 한번 던져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전 이상훈 선생님,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미술 같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사실은 뭐 같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정의이자 또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정의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사람 같은, 그러니까 인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그거 좀 나쁜 의미 아닌가? 전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인간 같은 짓을 해야 우리도 이 지구상에서 어떤 가치를 드러내듯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드러내야만 이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대별로 또 인간 같음이 같지가 않겠죠. 옛날 고대에는 그죠? 우리가 역사의 어떤 인류의 역사를 봤었을 때, 인류사를 봤었을 때 옛날에는 어땠고 저쨌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인간다움이나 우리가 어떤 다움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다르듯이 예술도 결국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사고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이 곳에서 그 다움스러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 따라서 예술도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 전혀 이제 앞으로의 미술은 더욱더 비가시성인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 손안에 잡히지 않는 지금 이 건물 앞에 가면은 이제 망치를 든 햄머링맨이 있죠. 하이데거가 아까 얘기한 그 벨트 안지히를 얘기했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본다는 거 말고 그 본질을 정말 현상학적으로 본다는 거 말고 알 수 있는 거 만지는 거 손에 든 망치처럼 들고 써봐야지만 이게 망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의 유용성 그다음에 이것이 나한테 얼마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 마지막 질문이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게 아닐까. 우리의 지금에 있는 이 송원철 작가의 작업과 그다음에 이 전시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다른 작업들이 현대미술로서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단상으로서도 이야기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단상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참여해주신 선생님, 아까 뭐 질문 열심히 해주신 이상훈 선생님, 이미영 선생님, 강수경 저의 그 와이프이신 강수경 작가님, 그리고 장윤주 선생님, 조혜영 선생님, 여기 한승주 선생님, 그리고 그 고양이 사진이 있는 그 시안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참여해 주시고 또 제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 줌 미팅을 통한 그 작업 이야기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